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공무원 형사징계센터의 오종훈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파트 9 공무원의 직권면직과 징계기록 말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권면직이란 공무원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였을 때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용권자의 일방적인 의사와 직권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여 공직으로부터 배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처분에 대해서는 관할 징계 및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직권면직과 의견을 들어야 하는 직권면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때 국가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70조를 따르며 지방직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62조에 따라 직권면직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기에 이번 영상에서는 국가직 공무원을 기준으로 직권면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할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직권면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권면직 결정은 사유에 따라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같은 법 제73조의 3 제3항에 따라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매우 나빠 직위해제되어 3개월 이내에 대기명령을 받고 그 기간 동안 능력 또는 근무 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 해당 공무원을 면직시킬 경우에는 관할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때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란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를 의미하며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명령 위반이나 직무상의 의무 위반 또는 직무태만의 행위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령 제23조에 따라 공무원 징계령에 의한 중징계 요구 사건의 징계 관할에 따라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5호를 제외한 3호부터 제8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면직시킬 경우에는 관할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구하는 직권면직의 사유에는 첫 번째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또는 휴직 사유가 소멸한 후에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또 전직 시험에서 3번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병역 판정, 검사 및 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군복무 중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 해당 직급이나 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 중에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위원회의 의견을 구하는 면직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공무원 징계령에 의한 경징계 요구 사건의 징계 관할에서 처분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런 경우 구비 서류가 과연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의를 요구할 때에는 직권면직 동의 요구 사유서, 두 번째로 연구과제 보고서, 세 번째로 연구과제 보고서에 대한 평가서, 네 번째로 직위 해제 후 3개월의 대기 기간 동안 개전의 정이 없었다라는 입증 자료, 위 기간 동안 능력이 향상이 없었다라는 입증 자료, 위 대기 기간 동안 교육훈련을 실시하였다면 해당 교육평가서 및 성적, 직위 해제 사유 및 증거 자료, 여덟 번째 인사기록 카드, 또 최근의 인사평정서 및 근무성적 평정표, 또 마지막으로 기타 해당 사유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구비해야 하며 의견을 요구할 때에는 첫 번째, 직권면직 의견 요구 사유서, 직권면직 사유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직위 해제된 이후 직권면직 처분이 병과될 수 있는지 대한 문의가 종종 있었습니다. 앞서 공무원 교육 영상 1강에서 직위 해제와 징계가 병과될 수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직위 해제는 징벌적 성격의 징계와는 다른 처분입니다. 따라서 직위 해제 처분이 내려진 공무원에게 징계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데요. 이는 직권면직 처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대법원 83루 340 판결에서도 직권면직 처분과 이보다 앞서 내려진 직위 해제 처분은 그 목적을 달리한 별개의 독립된 처분이기 때문에 직권면직 처분이 직위 해제 처분을 사유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징계 처분을 받으면 처분의 집행 및 효력이 종료된 이후에도 인사기록 카드상에는 징계 등의 기록은 남게 됩니다. 따라서 승진, 전보, 포상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직무 수행에 있어 사기 저하는 물론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성실하게 근무하였다면 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 사무 처리 규정 제9조 제1항에 따라 징계 관련 기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또 팁인데요. 징계 처분 내용은 해당 공무원의 인사 및 성과 기록에서 징계 및 형벌란에 기재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처분 기록의 말소와 제한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계 처분 기록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규정하고 있는 말소 제한 기간이 지나야 하는데요. 말소 제한 기간은 징계 처분 종류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강등은 9년, 정직은 7년, 감봉은 5년, 견책 3년, 직위해제 2년, 불문 경고는 1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당초 징계 처분의 말소 제한 기한 내에 또 다른 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말소 기간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이때는 선행 징계 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후행 징계 처분에 대한 말소 제한 기간까지 합산한 기간이 경과해야 전후 처분이 동시에 말소되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2003년 11월 1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2003년 12월 5일에 또다시 견책 처분을 받았다면 정직에 대한 말소 제한 기간 7년과 견책의 기간 3년을 합한 10년이 전후 처분의 말소 제한 기간이 되기에 정직 3개월의 처분의 집행 종료일인 2004년 2월 1일부터 계산하여 10년이 지나 2014년 2월 1일에 정직 3개월과 견책이 동시에 말소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소 제한 기간은 제도의 취지상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휴직 기간 등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되는데요. 단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직 사유에 해당한다면 해당 기간은 말소 제한 기간에 포함됩니다. 단 소청심사위원회나 행정소송을 통해 원징계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무효 또는 취소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말소 제한 기간에 상관없이 처분 기록이 말소됩니다. 하지만 징계 등 처분 기록이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기성의 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징계 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받은 법령상의 각종 불이익이나 제한사항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직권면직과 징계기록 말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저희 법무법인 일로 공무원 형사징계센터에서 준비한 공무원 교육 영상은 하나만이 남았는데요. 다음 시간에서는 공무원 소청심사 실제 사례를 통해 지금까지 다뤘던 공무원 징계에 대해 복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법인 일로 공무원 형사징계센터의 오종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